그 임원 상여금 우리 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도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임원의 상여금 한도가 없으면 얼마로 보죠? 0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럼 세법은 이 10원 나간 걸 전부 다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당하게 유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회 유출은 장부에서 송금 처리했는데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보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걸 부당하니까 사회유출이라고 바꿀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유출도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사회유출도 자본이 사회유출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도 재무상태표 개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은 닥쳐라. 이거 사회유출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류 수정 공개를 처음에 배웠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자, 장부는 비용이 차변에 있으니까 비용을 10 증가시킨 거죠, 여러분들. 10 증가. 근데 세법은 사유출로 본다라는 건 요거 비용이 0이다라는 거죠. 비용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세법상 비용이 감소하는 분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감소는 대변으로 갔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사회 유출이죠, 사유출. 그죠? 사유출이 장부는 없지만, 왜냐면 장부는 사유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회계 기준 쓰기 때문에. 하지만 세법은 왼쪽에 사유출이 있으니까 사유출이 차변으로 와야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상여.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어느 한쪽이 손익계 써서 계속 나오는 상여금 비용. 한쪽, 그럼 한 줄짜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는 뭐로 할 거냐면, 이제 회사가 이 상여금 준 임원 있잖아요. 이 상여금 준 임원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의 임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죠?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상여금 비용이 아니라 일단 건설 중인 자산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건중은 건설 중인 자산 줄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근데 세법은 이걸 송금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송금 인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뭔 송금이요? 선생님 자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우리 8장에 또 감가상각비에 또 할 건데, 우리 중요한 문구 있었잖아요. 총액법에 따지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그렇죠? 회사는 미래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완공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주의했던 거예요. 방금 했잖아요. 제가 회사가 송금 처리한 거 이렇게 했잖아요. 말로. 비용 처리한 거 이렇게 잘 안 하고. 맞죠? 그래서 회사는 미래의 비용이에요. 라고 미래의 송금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세법은 지금 당장의 송금도 아니고 미래의 송금도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게. 임원 상여금 한도 0인데 10원 줬으니까 닥쳐라. 해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출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송금이라고. 알죠? 빨리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됐죠? 자, 그러면 오류 수정 분계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건설 중인 자산부터 해보시죠. 눈에 들어온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고요. 그죠? 그럼 장부는 자산 10 증가, 세법은 자산으로도 미래의 송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산은 0. 맞죠? 그러면 자산이 세법이 감소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개정 과목은 사유출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사회유출은 우리가 여기 차변에, 그렇죠? 장부는 사유출 처리 안 했지만 세법은 사유출 차변으로 와야 세법상 사유출 차변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근데 제가 방금 사회유출도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인데 부당한 유출까지 겹치면 그게 우리가 사유출이라는 개정 과목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얘도 재무상태표 개정인 거예요. 재무상태표 개정.
그렇죠. 자본인데 영원히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을 사유출이라고 할게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 맞죠?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사유출 자본이니까 얘도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럼 오류 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재무상태표 계정이 2개 나오죠. 2개 나오니까 이중세무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빨리 해볼게요. 일단 야매 첫 번째. 자, 야매 첫 번째 이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있죠. 그럼 자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자산의 감소를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출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사유출은 딱 봐도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니까 상여?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세무조정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앞에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이 없잖아요. 그죠?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죠. 그럼 차감조정은 송금, 산입일 수도 있고 입금, 불산입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인정. 그리고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유출은 어느 소득처분에서만 나온다? 어느 조정에서만 나온다? 그렇죠. 가산조정에서만 나온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차감조정에 사유출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자, 여기 없었잖아요. 여기 소득처분에. 여기 차감조정은 사유출이 없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제발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다른 걸 못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유출은 가산조정이에요. 맞죠? 가산조정이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입금, 산입일 수도 있고요. 맞죠? 또는 손익의 차이가 없으면 얘는 가산조정이 돼야 맞는 거죠. 요렇게 이게 야매원 야매원 그러니까 제가 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취향이 분명히 달라요. 물론 대부분 취향이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자,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면 가산조정, 오른쪽이면 차감조정 이용하는 거. 그럼 여기 사유출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따지면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 있으니까 가산조정 정말 야매죠. 그렇죠? 해서 상여. 그 다음에 오류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대변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른쪽. 그다음 오른쪽은 차감조정이었죠. 그래서 차감조정,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요거는 많이 야매. 자, 그 다음에 정식 첫 번째는 총액법. 그럼 우리가 사유출 자본이니까 얘 순자산 변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자산이 감소하면 우리가 자본도 감소하니까 순자산이 2번 변한 거예요. 그러면 2번 변했으니까 총액법으로는 각각 수입 비용을 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자산이 변화한 건 건설 중인 자산의 감소, 사유출. 그렇죠? 제가 사유출은 말 못하는 게 개정 과목을 우리가 세법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못해요, 지금 말을.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가 요 건설 중인 자산의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의 감소가 올 수 있는 거죠. 차변이 빵꾸고 나면 여기에 수익 비용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비용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수익이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비용의 증가 또는 우리가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수익의 감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비용의 증가든 수익의 감소 어차피 소득은 감소하는 거니까 맞죠? 똑같은 걸로 취급해요.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분계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돼요? 비용 증가니까 송금산입. 맞죠? 그 다음에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 되시겠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유출도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의 감소나 수익의 증가. 그죠? 정식이 힘드시면 두 번째 야매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비용에 전 감소로 했는데 수익에 증가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또는 수익 증가. 한쪽을 그냥 빵꾸 나는 한쪽을 총액 뽑은 수익 비용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오류 수정 분기 이거 세무정 해볼게요. 두 번째 아래 거 오류 수정 분기요. 그러면 비용 10. 그러면 우리가 대변에 비용이 있으면 비용의 감소, 비용의 감소는 송금, 불산입, 맞죠?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무조건 사유출 중에서 상여.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하실 거냐면 선생님 지금 당장은 손익의 차이가 안 나니까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건데요. 맞죠? 여기 뭐 보시면 이 세무정 두 줄짜리잖아요. 그럼 손익의 차이가 없죠. 한쪽은 차감 중이고 한쪽은 가산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익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뭔 차이 있을까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상여라고 처리했잖아요. 그럼 법인은 법인세 증가는 없죠. 근데 임원은 소득세, 근로소득세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유출 이중세무 중 오히려 더 큰 제재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 마이너스 유보는 항상 어떻게 되죠? 나중에 송금, 불산입, 건설 중인 자산 10 하고 유보라는 가산 조정으로 추인이 돼요. 언제 추인되냐면 차이가 났던 건설 중인 자산 언제 소멸하냐면 건물 완공되면. 그래서 건물이 완공될 때 송금, 불산입, 유보, 미래의 손익의 차이 나요, 또. 알죠? 그래서 미래의 손익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식. 됐죠? 자, 그 다음에 정식 두 번째. 자, 정식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화면 보시면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 현금 이렇게 둘 다 BS로 잡았죠. BS로 잡았으니까 짜증났는데 우리가 위쪽 세무조금 바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위쪽 세무조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걸 위에 상여금이라는 비용 잡은 것처럼 돌려버리면 돼요. 맞죠? 여기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리면 돼요. 확인해 보시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렸을 때 하는 짓이죠. 그 고지서 받았어.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 영수증 이런 게 조작이 됐어요. 요즘은 좀 파란색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있죠. 저는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초등학교하고 국민학교 그 같은 세대야. 했죠. 그래서 띠리리링. 교련은 안 했어요. 교련 분석 그거 안 했어도 교련. 아무튼 그 세대인데 그 세대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초등학교 때 강제로 그 저금 시키나요? 지금도 하나? 강제적으로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이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 대화 좀 하나요? 저 땐 강제였거든요. 금요일마다 맨날 걷었어. 10,000원씩. 근데 예전에 어머니한테 오락실 가고 친구랑 오락실 가고 싶은 거예요. 오락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영수 뭐 내라고 냈는데 3,000원 이쪽을 8로 고쳤어. 어머니 낚였어. 낚여가지고 친구랑 오락실 갔는데 제가 그때 의리가 있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우리 자식 칭찬하잖아요. 제가 10,000원을 그때 8,000원 받았대요. 8,000원 받았는데 친구 5,000원 주고 저 3,000원 했대. 그래서 민구가 넌 의리가 좋았어 막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그때 많이 열받으셨지. 그래서 그때 또랑에 쳐넣으려고 했거든요. 저희 집이 시골이거든. 거기 또랑 흘려요. 그때 어머니께서 시골 그쪽이면 딱 있을 곳이 한정돼 있죠. 여기 가서 바로 거기 가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로 갔어. 안 걸리려고.
어머니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절 쳐다보셨대. 어머니나 아버지 저 오락실이란 거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뒤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몰랐대요.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게임 많이 빠졌지. 예.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줄이고 여기다 수정하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회계는 어떻게 해요? 분계를 끊어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계 끊으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걸 감소시키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을 감소시키는 건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줄이면 건설 중인 자산 회사가 처리한 걸 처리 안 한 것처럼 돌린 거예요. 네, 되세요? 확인. 그리고 회사가 비용 처리하지 않은 걸 차변으로 비용 늘리는 분계하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처럼 돌린 거잖아요. 요 분계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근데 우리는 오류 수정 분계를 세법으로 표현해 줘야죠. 이걸 세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비용 증가, 송금 산입. 맞죠? 비용 증가,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자산 감소 마이너스 2고. 그죠? 이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걸 상여금이랑 요 비용 처리한 걸 돌려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세무조정을 통해서 위쪽처럼 돌렸죠. 그럼 위쪽처럼 돌렸으니까 얘랑 세법 위에 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 둘은 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한 건 얘죠. 얘. 동그라미 2번이 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얘죠. 얘. 이미 비교했잖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여기 사회유출 상여. 물론 상여는 비용이니까 그냥 비용이를 적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면 돼요? 비용 감소, 송금 불산입. 맞죠?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상여. 맞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 넷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야매를 하시든 우리 어차피 뭐로 여러분 서울로 가면 되잖아요. 뭐 주관식 과정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 두 번째 선택 많이 하시더라고. 네 번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감가상각에서 그 뭐를 비용 처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숙제 나가요. 자, 164페이지. 164페이지. 자, 우리 164페이지 제가 아까 1, 2번만 냈죠? 그럼 지금 했던 우리 사회유출 이중세무조정은 3, 4번이에요. 3, 4번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5번은 지금 못해요. 5번은 나중에 12장 가야 돼요. 5번은 12장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못함.